한 남성이 침대 위 베개를 거실로 휙 내던집니다. 여성은 그저 바라만 보는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안방, 아내는 거실에서 생활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30년 결혼 생활이 야속하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한 지 30년 된 60대 주부가 이 제보를 주신 건데요. 신혼 초에 남편이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일용직을 전제하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신용 불량까지 겹치는 바람에 어찌어찌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딸을 들쳐업고 시장에 나가서 제보자분도 노점 생활을 했었고요. 조그만 가게를 열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것도 잘 안 돼서 생활비를 얻으려고 대출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슴이 아픈 부분은 뭐냐면 이 두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뒷받침을 못 해줬다라고 합니다. 큰 딸은 미술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도 어렵고 재료비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둘째 딸은 또 학원비까지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결국엔 큰 딸이 이제 자퇴하고 생활전선에 그냥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보자한테는 늘 이 큰딸 아픈 손가락. 자, 그런데 또 네, 그럼 1년 전에 큰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인이 좀 좋은 투자처가 있다, 이 딸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냐면서 조금 제안을 하나 해왔는데요. 결혼 비용. 네, 제보자는 먼저 남편한테 상의하긴 했지만 남편은 좀 딸일인데도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도 힘든데 무슨 결혼 자금이냐 이렇게 좀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나라도 챙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인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요. 하지만 업체 측은 투자금을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유도를 시작을 했고 제보자는 급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무려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1,000만 원 사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네. 이 투자를 권했던 지인이 그리고 또 일이 터지자마자 연락이 두절됐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이건 가족한테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 앞 벤치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털어놓은 다음에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그랬더니 사기당했어. 네,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줄 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자인 제가 느꼈을 때. 그런데 이해해주기는커녕 듣자마자 남편이 너무너무 싸늘하게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급기야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제보자를 쓰레기 보듯이 이렇게 막 보다가 집으로 들어가 버렸더래요. 그리고 집에서 만난 남편은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안방 침대에 있던 아내의 베개를 거실로 던져버렸어요. 그 후에 안방에서 남편이 자고 제보자는 거실에서 자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유, 참. 자, 1년 넘게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대했는데 얼마 전에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아내는 그걸 갚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밤에도 일을 하고 또 변호사 만나봤는데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이 가족들 모셔놓고 밥을 차려주고 뭘 하는 과정에 갑자기 남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이 아내 제보자 얘기를 합니다. 생신날이었는데요. 아내가 돈 사고를 쳐가지고 죽고 싶다라고 소리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잔치날 이 여편네가 사고 쳐가지고 내가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급기야는 이 제보자한테 멍청하다, 함심하다 이렇게 비난까지 했던 상황이고요. 결국 보다 못해서 아주버니가 이 남편을 데리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야, 너 재수 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면서 막 끌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제보자 사연자는 사기당한 내 잘못이려니 하면서 꾹 참으셨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쵸, 저는 당장은 좀 혼나더라도, 그러니까 미쳤냐고 이런 얘기는 좀 듣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같이 좀, 힘내서 해결하면 된다, 괜찮다, 걱정 말라고 이런 말은 좀 해줄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 1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이 대출 이자는 내고 있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사기를 당한 대출금 1,000만 원 외에도 뭐 생활비를 위해서 또 남편의 병원비에 쓰려고 또 두 딸을 위해서 빌린 대출이 2천만 원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모든 부담을 신용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서 제보자가 혼자 짊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책임을 통째로 아내한테 떠넘기고 남의 일처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제보자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남편은 널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가 참지 못하고 며칠 뒤에 남편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지금까지도 아무 대답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지만 사기 당한 이 아내, 나 몰라라 한 남편. 정말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건지 묻고 계십니다, 양 변호사님. 아, 글쎄요. 이게 지금 아내분 신혼 초에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시정 불량이었고 본인이 두 어린 딸들을 키워가면서 여태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남편분이 정말 많이 야속하네요. 그리고 물론 1,000만 원이란 금액이 클 수 있죠. 크지만 이거 다른데 뭐 도박을 했다거나 다른 엉뚱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생활비 때문에 빌린 빚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책임으로 따지면 남편도 같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걱정되는 게 이거 이혼을 하시는데 저 남편의 지금 태도로 보면 그럼 빚은 당신이 다 떠안아라 이러고 그냥 이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이 아내분, 이 제보자분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이 결혼과 관련해서 오히려 남편분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혼할 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정말 하시더라도요. 또 착하신 분 같아서 걱정돼서 아 나머지 그럼 내가 이 빚은 다 끌어안고 한다라고 혼자 나오시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어려웠던 건 이 결혼 초에 남편이 사업 망하면서 신용불량자 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됐고 결국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약간 혼자서 뭘 하다 보니까 사기에 이제 빠진 거거든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도박이나 유흥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돈을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한 게 가족을 좀 먹여 살리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진다는 건 좀 가혹하고요. 마찬가지로 일상 가사는 이 대출을 받는다 하도 둘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혼자서는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여성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 남성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뭐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분이 본인의 사치품을 산 것도 하고 놀려 그런 것도 아니고 딸 결혼시키고 남편 병원비 되고 생활비 되려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다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는데 30년을 이렇게 사셨거든요. 30년을 아이들 이고지고 신용불량자인 남편을 대신해서 시장 노점에서 아이들을 정말 키우면서 일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는 남편이 정말 그 고마움을 알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전제가 있을 때 이렇게 부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측은지심 저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면요. 알로달로님, 나 몰라라는 게 어이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코콜팡님도 내외 다 노력해야죠. 누구를 탓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